검찰 개혁에 비해서 경찰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준비는 지금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쭉 하고 있는데 하고 있었다 그랬지, 검찰이 하도 그때는. 시끄럽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붙여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예. 경찰에 대해서 처음에 했던 게 행정경찰하고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분리하는 방안이 거.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진한데. 이 사람은 그거는 법안이 다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은 경찰청장이 지휘를 못 합니다. 네. 예, 수사가 이제 별도로 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 수사과장 불러가지고 야 거기 우리 저기 사춘형인데 좀 봐줘 이렇게 하면 봐줘야 되는 구조였는데 서장이 그 사람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수사과장은 수사본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네. 그래서 서장이 만약에 개입을 하면은 여기서 이 사람을 이제 네. 네. 칠 수 있죠. 네. 아니면 공수처에다가 보내버려도 되고 이런 구조가 돼 있고 또 경찰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나눠놓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치경찰 문제. 예, 우리나라가 이제 다 국가경찰 네.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민생 치안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한 면이 있고 경찰이 또 검찰의 하부 조직이 돼 있다 보니까 하부 조직처럼 수사 기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뭐 수사를 대충 해요 또. 우리 대충 해서 넘기기만 하면 맞아. 끝나는 사람들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렇게 이것저것 뭐 주문할 텐데. 네,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대서소라 그래요. 대신 맞아, 그냥 맞아. 이거 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런 데서 이제 역량이 축적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수사본부도 그래서 중요하고 자치경찰에다가 또 민생 관련 범죄나 이런 것도 대부분 또 넘기고 국가수사본부가 국가경찰이 해야 되는 어떤 광역범죄나 중대범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조직으로 전문성을 갖고 가라.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또 자치경찰도 광역 단위에서 시범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미 지금 한 5군데에서 먼저 만든다라는 것까지 다 가 있습니다. 법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완벽하게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남은 숙제가 보안경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면 보안경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 통제 문제가 또 남는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정보경찰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옛날부터 보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전담하는 정보 형사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곁에서 보니까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눈물 짓는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그게 사실은 미행 감시 체제로서의 정보경찰이 있었잖아요. 정보경찰을 유지하겠대요? 정보경찰이 현재로서는 그 어떤 월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최대한 삭제한 범위 내에서 치안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정보경찰을 존재하는 걸로 이제 축소해서 가는 걸로 돼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집행되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게 외부적인 시각으로 이걸 봐주고 진단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거를 감사원이 정식 절차를 통해서 하지만 거기서 잡히지 못하는 이상한 일종의 이제 자투리 얘기들 이런 것들 누군가는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진 마당에 그거를 할 기관이 당분간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 일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물론 그간의 한 짓을 생각하면 정보경찰 폐지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당장 이제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인사 자료가 객관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부처의 인사 자료만 가지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려고 하면 네. 그거는 다 그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릴 수밖에 그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객관적인 시스템이 하나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같으면은 그 내각 조사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리 직속으로 그런 말하자면 수집을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문민 통제를 확실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발전될 때까지는 이제 공수처가 참 과도기적 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듯이 정보경찰도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이 사람들이 그간에는 뭐 온갖 일에 다 상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보경찰들 전에 제가 경찰개혁위원회 할 때 당신들이 그동안에 정보경찰로서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누구 미행 감시한 거 빼고 아니면 뭐 무슨 학생들 뭐 집회하는 거 정보나 빼내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방해하고 이런 거 한 거 말고 제대로 된 일한 걸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 오면은 그게 무슨 태풍 방비가 잘 안 돼 있어갖고 물이 뭐 넘치고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걸 우리가 다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래서 야 그게 당신들 일이 아니다. 그거는 원래 그런 일이 있으면은 거기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
관련 행정부처를 안내하거나 조직이나 사회가 민주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안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네, 문제가 네. 위까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걸 자기네들이 네, 일종의 통과 그 역할을 통로 해줬다 역할을 그런 했다. 얘기지.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너네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아니지. 이상한 시스템에서 그렇죠. 작동을 한 거니까 그리고 뭐 정보 경찰들한테 당신은 뭐 담당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찰 담당이래요. 그래서 이 감시하는 사찰 그러니까 아니 절 담당이래. 그래서 지금 정보 경찰이 저를 왜 담당해야 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모이는 데는 무조건 가갖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치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치안이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쭉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교류하면서 치안이라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군주 때나 쓰던 말을 쓰느냐. 그치. 다스릴 진짜란 안정이라는 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지. 너네 가서 다스린단 말이냐 이런 건데 그걸 또 대체할 만한 용어를 또 뚜렷이 못 찾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념 속에 치안이라는 게 이미 다른 형태로 정착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경찰은 또 특별히 이제 그 자신들의 권한을 나누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 않아야지 생기는 게 있다라는 그치, 계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콩가루 집안이에요.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은 숫자도 많고요. 또 일치 단결해서 뭐를 이렇게 할 만한 헤게모니를 준 집단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검찰 같으면 서울대 출신의 특수부 검사 이런 친구들이 언론하고 딱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면이 있는데 경찰은 아직 경찰대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요? 상층부에 어느 정도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경찰청장들이 좀 나왔지 그게 아니고 경찰의 이 입직 구조나 이게 되게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말하자면 통솔해서 가려면은 조직을 나쁜 쪽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먹을 걸 던져주는 거잖아요. 너 나 따라오면 너한테 이득이 생겨 이런 건데 그게 자리 주는 거잖아요. 결국 자리 주는 거하고 돈 주는 건데 검찰은 이거를 이제 틀어주고 던져줄 주체가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하고 거래를 하면서. 근데 경찰은 정치 권력하고 거래를 하지만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정치권을 상대로 각계각전을 해서 누구 하나를 붙잡고 여기 가갖고 백을 들이밀면 된다 하는 게 경찰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뭐 박근혜 때 같으면 안봉근 이런 문고리들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듯이 바깥에다 줄을 내거든요. 승진하려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뭐 일치단결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이런 게 어려워요. 이 조직은.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개혁을 할 때 이렇게 분산해서 쪼개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고 자기들 직역들 간에 또 이 경계나 갈등이 또 있어요. 교통경찰은 교통경찰대로 정보경찰은 정보경찰대로 수사경찰은 수사경찰대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분산 통제하기에는 더 쉬운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경찰은.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권력기관이 갖고 있는 권력이 또는 이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많다 보니까 개혁이 그만큼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갈 길이 머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후세인이나 가다피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점에서 독재 권력만 행사하다가 갑자기 제거되니까 시민들이 처음에는 환호하고 사회가 발전할 것 같은 기대를 걸었지만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딱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나라가 막 이상해지고 더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이 권력기관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말하자면 맞아요.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나쁜 짓을 하니까 빨리 이걸 빼내면 좋겠는데 그 공백을 제대로 메꿀 장치가 마련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걱정을 대통령이 많이 하시죠.